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8대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민선 8기 집행부와 함께 울산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과 남녀 성비 등 눈길 가는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대 울산시의회는 7대 의회보다 평균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7대 시의회 출범 당시 49.36세였던 평균 연령은 8대에서 5.36세 늘었습니다. 의원 남녀 성비는 15대 7에서 19대 3으로 남성 의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눈에 띄게 늘어난 기초의회도 많습니다. 울주군의회가 평균 47.6세에서 55.5세로 7.9세 늘었습니다. 북구의회도 47.62세에서 50.1세로 2.48세 증가했습니다. 중구와 남구의회는 큰 변화는 없지만 동구의회는 53.28세에서 50세로 평균 연령이 3.28세 낮아졌습니다. 72명의 광역과 기초의원 당선인 가운데 최연소 의원은 남구의회의 민주당 김혜나 당선인으로 30세입니다. 전체 당선인 중 최연장자는 울주군의회 국민의힘 최기령 당선인으로 70세입니다. 일부 기초의회는 여성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남성 5명, 여성 2명이었던 동구의회는 남성 3명, 여성 4명으로 여성 의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던 북구의회 역시 남성 4명, 여성 5명으로 여성 의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 울주군의회는 남성 9명, 여성 1명으로 남성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울산-언양 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과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어제 열린 인수위원회 도시교통 건설 분야 업무보고회에서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이 현행법상 어렵지만 타 지역 사례와 투자비 회수율 등 다양한 논리를 마련해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야 일자리가 늘고 산업발전과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며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29명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고 20명이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율을 얻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5명,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로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는 대상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제한액 대비 청구액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김종훈 동구청장 당선인으로 제한액 1억 5천만 원의 98.5%인 1억 4,880만 원을 청구했으며 가장 적게 청구한 사람은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으로 제한액 6억 100만 원의 64%인 3억 8,2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팀을 구성해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체육회 오흥일 사무처장이 시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5일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 처분은 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진호위에서 오흥일 사무처장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회장은 사무처장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체육회는 오흥일 사무처장을 복직 조치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 만들기 운동본부는 어제 얼마 전 폭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OL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며 SOL 법인과 알카타니 CEO를 비롯해 정유 생산본부장과 안전보건 책임자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9일 SOL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전할 때 우회전을 유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하던 60대 여성.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처럼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바뀐 법이 시행됩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에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 한 가운데까지 들어와서야 멈추기도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요, 차를 일단 정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일시 정지를 안 하시면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적색 신호에도 멈춰야 하는 것.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 이전에는 가도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정지해 보행자를 보내고 가야 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가 천연기념물 제65호인 목도 상록수림을 개방하고 관리와 운영 권한을 주민들에게 이관해달라는 민주당 서휘용 시의원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훼손 방지와 가치 보존을 위해 당초 1992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개방을 제한하고 올해부터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청이 공개 제한 기간을 10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관리기관인 울주군이 목도 상록수림뿐만 아니라 구량리의 은행나무와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목도 상록수림만 주민대표에게 관리와 운영 권한, 예산 지원을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소방본부 등 전국 대부분의 소방본부가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 장애 발생 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14곳이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며 통신망 장애 발생 시 119 출동이 어려워져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가 온산 국가산단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휘용 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1974년 산단 지정 당시 누구나 알기 쉬운 지역명을 산단 명칭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온산 지역 주민들로부터 변경 요청 건의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사용으로 인한 재산권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접수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도서관은 어제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성인 분야는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 청소년 분야는 유은실 작가의 순례주택, 어린이 분야는 지한 작가의 오늘부터 베프가 각각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초엽 작가와 지한 작가는 올해의 책 선포를 축하하고 작품 세계를 담은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인권 존중 문화와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인권 강좌인 울산 인권 플러스 사람책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 행사는 시민들과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강좌 등으로 마련됩니다.
오늘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로 보는 청소년 인권을 시작으로 김수정 변호사와 이란주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대표 등 인권 전문가들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인권 강좌 참여는 울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울산시 인권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 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에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우체국 택배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정본부를 향해 독소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인데요. 협상이 잘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우정국 상본부 규탄한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울산본부가 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우체국 택배노조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진행하는 경고파업 때까지 협상을 요구했고 결렬 시 오는 21일부터 농성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당 등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31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5월에 결렬됐고 대신에 독소 조항을 포함한 7월 계약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계약서 제18조의 제3항을 보면 수탁자가 투입하는 화물 차량에 기타 광고물이나 현수막 등을 부착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총 4회의 서면 경고를 정해두고 차례에 따라 서면 경고, 10일간 계약 정지, 30일간 계약 정지, 4회차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심지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노조 활동을 막고 우정본부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조항으로 사측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 해지, 계약 정지 조항만 없앤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편 울산 우편집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오는 18일 하루만 경고 파업이 예정돼 당일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일부 배달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21일부터는 조합원들이 재개하기 때문에 택배 발송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사측과의 원만한 교섭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고 투표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를 함께 방문한 80대 모친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했고 투표 사무관계자가 이를 제지하자 본인과 모친의 1차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을 부풀려서 공사를 맡기고 몰래 뒷돈을 챙긴 병원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병원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억 원에 가능한 병원 공사를 27억 원으로 부풀려 도급을 준 뒤 공사 업체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11회 우시산국축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울주군 웅촌면의 회화강 아리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시산국 국왕에게 차를 올리는 의식인 헌다레와 뗏목 타기, 문화유적 답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우시산국 축제는 지금의 웅촌을 중심으로 우시산국이 울산의 뿌리임을 알리고 그 터를 지키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축제입니다. 남구 장생포 문화창고에 올해 방문객이 4만 명을 넘어 개관 이후 방문객 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6월 개관한 장생포 문화창고는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포토존으로 알려져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에 그림을 그려 시민 참여형 포토존을 만드는 박스아트 체험 프로그램에는 5월 한 달에만 방문객이 1,000명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문화창고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희망과 꿈을 담아 하늘에 날려보는 아트 비행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고래문화재단이 2022 문화고래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모전은 고래도시인 장생포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어게인 장생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공모 작품 가운데 대상 1편과 입선 2편을 선정해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